김병기 의원을 제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서영교 의원하고 리딩할 때 너무 안 좋게 나서 두 사람 다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김병기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이미 몇 달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내각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과 그게 실체가 누군지는 우린 다 모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쿠팡 세력까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쿠팡 세력까지 제가 킹 오브 페너클스를 계속 얘기했는데 윤영호가 아니에요. 김범석이었어요. 김범석이 그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범석 카드였구나. 계속 시끄럽게 나오죠. 김병기 의원이 이제 어떻게 될지 볼게요. 김병기 의원은 운세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김병기 의원을 공격하는 요점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 공격하던 것과 비슷해요. 장경태와는 전혀 다르죠. 장경태는 성폭력으로 휘말렸죠.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그냥 입 딱 다물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누군가가 타깃을 삼아서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있죠, 지금. 물론 그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조용했겠지만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했다는 것들, 무슨 티켓을 받았다. 또 그 보좌관들의 비리, 그러니까 뭐 그 텍스트 메시지를 봤는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내란이 나 있는데 그냥 이재명도 그렇게 되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민주진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괴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보좌관들이 그 병원에 예약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 또 비행기 예약한 거 얘기하던데 그러면은 괜찮아요.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의원이 첫 신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여기 기자들도 많고 기자 후보자들도 많고 여러분들 아마 제 채널 보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털어보자고요.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털어보자고요. 똑같이. 저는 항상 하는 주장이 그거예요. 똑같이 하자. 똑같이 털어서 그런 짓을 안 했다면 김병기 의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김병기 의원 한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김병기 의원 좋아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을 받자마자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더 막 들추고. 그리고 김병기가 아니라 김범석과 제가 쿠팡 뉴욕 뉴스를 듣다 보니까 쿠팡에 3,5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래. 3,500만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김범석 제가 사진을 보고 리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방송하는 걸 보니까 그때 그게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아,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전혀 그 사진하고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인을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털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겹쳤는데, 양정철이 지금 들어오고, 장경태는 살짝 빠져나가고, 조용하게, 조국 성폭력 그 문제 조용히 덮이고, 갑자기 친명 쪽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막 후추빨 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몇 달 전에. 저는 이거를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 일이에요. 김병기 의원 리딩을 먼저 보고, 김병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아마도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이 김병기 의원이. 그런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공격 많이 받게 되고, 이 김병기 의원이 뭐 여기서 도움을 받았다, 저기서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와 뭘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처지가 되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아마 이 사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되게 중대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하려면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런데 어떤 또 대혼란이 또 찾아와요. 또 공격을 또 시작해요. 김병기만큼은 죽여야 된다 하는 세력들이 붙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병기 의원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김병기를 일단 죽여놔야 정청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병기만이라도 없어지면 양정철 세력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제가 질문으로 할 거예요. 저는 카드를 보는 사람이니까 카드로 확 이렇게 예스노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김병기 의원을 따돌림시키고 김병기 의원을 고립시키려는 계획들을 세우게 또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또 힘들어지고 엄청 실망하고 다치게 되고, 그리고 사건 또 터져나와요. 멈추질 않아요, 사건이. 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김범석까지 관련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돼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업과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볼게요. 원내대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표를 정말 너무 잘못하는 바람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만약에 제 링이 틀려서 8월 달까지 이자가 자리에 있게 되면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엄청난 파괴를 시킬 거예요, 민주당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는 금방 깨닫거든요. 사람들이 누가 힌트를 딱 주면은, 이거 봐라,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내가. 그리고 돌아가서 본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은 틀렸다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이 김어준도 그렇고 양정철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 문파들의 특징이 사과를 할 줄 몰라요. 문재인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참담하다. 참담한 거는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윤석열은 똑같은 종류 사람들이에요. 왜?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참담하대요. 누가 그 소리 듣고 싶다 그랬어요? 국민들은 더 참담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고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그런 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많은 당원들이 앞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 너무 늦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내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행보를 6개월간 보였는지를 저는 이젠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지금은 안 해요. 어떤 행보라는 것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리 지킬 수 있다. 자기 자리 지킨다예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리 지키기 힘들 텐데 이런 카드로 뒤에서 죽이기로 완전히 작정했어요. 완전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김병기만 끌어내리면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아, 자리 지키기 힘들게 계속 흔들어대고 공격하고 김병기 의원은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나는 유경호. 자리에 붙어있기 엄청 힘들게 하긴 하는데 자리를 물러나서 나가는 것은 아직은 이거는 저번에 제가 나간다 그랬나요? 아, 힘들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공격이. 전부 다 김병기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언론도 민주진영 쪽의 언론도 대형 유튜브들도 모두 다 김병기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어요.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 있고 김병기 의원의 조건 실권을 떠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김병기 의원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거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정청래랑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차라리 김병기가 훨씬 낫죠. 아이고. 아, 김병기 의원 운세 안 좋네. 제 설명대로 김병기 의원의 설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내려와라. 누군가가 꼬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냥 시끄럽게 누가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내려오면 다 편해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을 끌어내리려는 거 틀림없어요.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이재명 공격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좀 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한 짓들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예약 하나 해달라는 거 그게 갑질이에요? 그 예약 하나 해달라는 게 갑질이냐고요. 그 보좌관들이 카톡을 주고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여행을 좀 가야 될 거예요. 어디론가. 그리고 법적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지고 걱정하게 돼요.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는 구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리고 상당히 힘들게 돼요.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당신 나가라. 공격들을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걸 난관을 헤쳐나갈까. 아마도 상당히 힘든 기간을 좀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이제 제가 김병기 의원이 살아남을까? 자리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까? 살아남게 될까?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응? 어찌됐든 정청래 뒤에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병기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이 여자가 왜 자꾸 나오지? 쿠팡 김범석이가 민주진영 쪽 문파들패란 말이에요. 제가 쿠팡이 언제 서희그룹처럼 쿠팡이 언제 컸는가 갑자기 확 컸거든요. 문재인 때 컸어요. 문재인 때. 자, 이제부터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자들이 이렇게 세력을 키우고 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 거예요. 아, 운세 진짜 안 좋으네. 이 사람이 살아남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일을 하긴 하거든요. 새로운 일 해요. 새로운 일. 그런데 문파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짓밟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인다는 건 뭐 신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끝장을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잘 버텨야 돼요. 경솔하게 우르륵 하고 나서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요. 치밀하게. 입을 딱 닫고 뒤를 보라고요. 뒤. 누가 뒤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 이 사람이 큰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막 같이 날뛰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조용하게 쳐야 돼요. 조용하게 사물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돌아가 있다는 것을 침착하게.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은 옛날처럼 야만적인 세상도 아니고 법대로 돼가는 세상이고, 험악하게 마구잡이로 물어뜯는 것들이 야수처럼 들러붙어서 뜯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날 구멍은 있어요. 그것을 잘 살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도 좀 있을 것이지만 과연 이 정도의 행위를 다른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김병기 의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진실이. 그래서 이분은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가 돼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내려가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물론 원내대표 자리를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정원 블랙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그만큼의 다른 사람의 팔다리도 물어 뜯고 나갈 거예요. 나가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김병기 의원한테 내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조언을 해준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입을 다물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봐라. 누가 물어 뜯고 있는지. 어느 언론이 나를 뜯고 있는지.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나를 물어 뜯고 있는지. 여론 중에서 유튜브 중에서 누가 나를 물어뜯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선을 연결하면 돼요. 선을 연결하면 나의 적이 누군지, 나의 편이 누군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살피면 살아날 균형은 반드시 나와요. 국회의원 자리를 관두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인데, 우리는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요하죠. 지금 상황은. 김민석 총리님이 좀 뭔가 해주지 않고서는 아직은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요. 김병기가. 그래서 정청래를 맞설 수 있는 게 지금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고 또 하는데, 입을 닫고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방법을 같이 연구하세요. 공격하는 자들의 약점은 항상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한편인데 왜 한편일까? 그들은 깨끗할까? 답이 보여요. 조용하게 입을 닫고 있으면 그때부터 답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고요. 굉장히 쉬운 길이 보여요. 이건 제가 평생 겪은 경험담이에요. 그때 치는 거예요, 적은. 조용하게 입 닫고 있다가 다시는 고개 쳐들지 못하게. 그게 지금 이성계가 왕조실록을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왕조실록 때 이성계가 자빠져서 잠깐 있는 사이에 막 정몽주파가 그랬나? 아니지. 그 김종서 장군 그쪽 사람들이 조금 설쳤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역사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다. 그래서 잘 견디시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정청래 혼자 독주하게 놔두면 민주당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김병희 의원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